7월 16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강선우와 이진숙, 이재명 정권의 첫 장관 인사에서 지금 걸려든 두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강선우는 대표적으로 이 갑질을 한 것이고, 갑질을 한 사람이 여성가족부 여기에 맞느냐. 이진숙은 교육부 장관이면서도 표절을 했다. 논문 표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오늘 강선우는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숙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이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만은 이 낙마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이재명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강선우, 그 다음 이진숙도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갑제와 정규제, 이 대선 중에도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보수 대통합, 국민 대통합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죠. 조갑제, 정규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오찬을 가졌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정규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진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 정규제의 이 말에 따라서 이진숙은 버리고 강선우는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먼저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조갑제와 정규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정규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 그랬던 정규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으로 돌아선 것, 이해하지 못할 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인의 경우에 또 정치인의 경우에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 선명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갑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재명과 만나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만났고 이번에도 오찬을 했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 정규제가 계속해서 이재명과 나눈 이야기,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이 이진숙은 이재명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또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사면하는 것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늘어놓는 이 정규제를 보면서 참 민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갑제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정규제는 지금 이 이재명에 붙어서 이재명과 나눈 이야기, 이것 하나하나를 기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한 일인 양, 이재명이 무슨 정규제에게 무슨 속 깊은 말을 하겠습니까? 조갑제에게. 그냥 이용해 먹는, 흔히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진숙은 다른 쪽에서 추천을 했다. 모두 이재명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장관 정도는 우습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도 김민석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눈에는 이 강선우, 이진숙의 비리는 비리도 아닙니다. 강선우, 이진숙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비리, 우리가 논문 좀 표절하고 갑질 좀 한 건 이재명 저 비리, 저 범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김민석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여성을 발탁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여성 장관들을, 이재명은 지금
구색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강선훈이 이진숙이니 교육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명 눈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자기 방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나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뭐 그냥 자기한테 잘하는 아부하는 이런 식입니다. 김민석마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책임 총리입니까? 무슨 김민석 그 총리 밑에 뭐 소위 수사위원회, 수사조정위원회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 빼내는 예산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책임 총리입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뭐 총리까지 아무나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에 비하면 뭐 비리도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강선우, 이진숙이 이건 뭐 거의 소위 장관의 이 시각으로 보면 이 눈높이로 보면 쓰레기급인데 그런데 이재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재명보다는 나은 장관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도 그렇습니다. 이재명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뭐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지금 뭐 이재명이 여성을 발탁하기 힘들다 그 소리는 이건 뭐 아무나 대충 임명하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거 뭐 큰 문제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둘 다 버린다라고 해서 솔직히 국민의힘은 열심히 이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기본적으로 이 강선우 이진숙을 뭐 낙마시킨다라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변화가 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저 모양인데 지지율을 받아들여야 될 국민의힘이 저 모양인데 지금 이재명은 이런 것 가지고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선우 이진숙 이거 뭐 자기한테 괜찮은 여성들인데 뭐 자기가 보기에는 뭐 대충 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자기 지시대로 하면 되는데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방통위원장 이진숙처럼 저렇게 반항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이재명이 전국에 임하는 인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의 각종 재판에 변호사를 맡았던 12명의 변호사 이 12명 가운데 8명을 지금 법제처장에 임명을 하고 대통령실에 임명을 하고 또 4명은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냐. 대납입니다. 공직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변호사들이죠. 이재명이 사실은 책 잡힌 것이죠. 이재명이 비리를 저질렀고 이 비리를 어떻게 방탄해 갔고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12명의 변호사들이죠. 이재명은 이 사람들을 모두 챙겨주는 겁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등에 비수를 꽂을 겁니다. 이재명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인사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인사는 남성은 자신의 방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모두 채웁니다. 여성은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들, 자기한테 잘 보이는 아부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모두 임명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을 만기칠람, 모든 것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동티가 나게 됩니다. 한번 동티가 나게 되면 이재명 정권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이재명의 재판은 재개됩니다. 이 지금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모두 다 나뉩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법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 나뉠 때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법조계의 태도입니다. 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오고 확실하게 어떤 규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때는 그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법부는 보수적이고
사법부는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소위 진보적인 것이 아니죠. 사법부는 보수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단 또 변화를 지켜보는, 이게 법률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언제나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은 강선우나 이진숙이 자신에게 잘하는 이 여성 장관 후보들인데, 이건 사실은 조금 창피하죠. 자기가 낙마시키려면. 그런데 낙마를 시킨들 지금 그렇게 타격이 있겠느냐. 김민석도 강행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선우, 이진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비리가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은, 그러면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12명의 이재명 변호사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중용해 주지 않으면, 공천해 주지 않으면 이재명 비리 다 불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러리를 서는 조갑제와 정규제, 들러리를 서는 것이 좀 창피한 것은 아는 듯이 보입니다. 조갑제는 그래도 만나고 나면 입은 다뭅니다. 그런데 정규제는 매일같이 만난 내용을 가지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참 민망하다라는 말로 제가 대신을 합니다. 일상 사회에서도 많은 이런 변절들은 생겨납니다. 자기 이해관계로.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변절하는 것과 부끄러움도 모르는 변절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해관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송은재TV의 이 많은 구독자분들에게도, 회원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김민석과 이진숙, 강선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저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주변에 지금 있는, 소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한길이 있고, 그 다음 모스탄이 있습니다. 지금 방한 중에 있는 모스탄,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 김계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모스탄이나 전한길 논란을 보고 있자면 상식적이고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주변에 소위 이진숙이나 강선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재명 지지율에 타격이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주변에 전한길이나 모스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괜찮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엄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외롭고 힘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의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윤상현이가 하는 이 토론회, 이 세미나에 전한길을 초청을 하고 거기에 당 지도부가 몰려가고 전한길이 주장한 것이 윤 대통령이 탈당해서 대선에 졌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계엄은 나라를 살리는 결단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스탄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변호사가 와서 지금 이재명이 과거에 소년 시절에 살인을 저질렀다,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소년원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교회 초청으로 왔는데 이 교회, 종교와 관계가 되는 이 종교를 낀 이 정치 활동,
부정선거 계속 조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투표 부실 관리 이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적인 이 전산, 이 시스템을 통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모두 시민들이 알고 있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서 뭐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스탄 전환길, 오늘 또 모스탄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짜뉴스로 정치를, 전국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였습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가 처음 터져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화끈하건데 이건 가짜뉴스다. 청담동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윤 대통령과 소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술 마셨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하면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딱 들으면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감이 오죠. 지금 전환길, 모스탄, 뭐 김계리 변호사까지, 김계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지금 뭐 탄압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지금 더운데 이 폭염에 그 구치소 환경을, 여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금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상의 무슨 또 가짜뉴스였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지금 영치금을 모으는 이런 것들은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이 양쪽에 이재명과 지금 국민의힘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들, 소위 극단은 극단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이재명은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재판 재개됩니다. 그러면 지지율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뭘 잘해야 하느냐. 지금 뭐 친윤, 친한 무릎 뜯고 난리인데 이기는 정치를 해야겠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각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려면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얻어오려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내 소신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전부 패하는 정치입니다. 지는 정치죠. 내가 싫은 일도 내가 상처를 입으면서 내 걸 모두 양보하면서 헌신하면서 모든 걸 투자해도 이길 똥말똥한 것이 정치입니다. 선거입니다. 이기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주장, 내 소신, 내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싫어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버려야 합니다. 이 연예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가수들도 영화 배우들도. 이제 이걸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정치를 포기하면 사실은 정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단체 하면 됩니다. 연구단체, 사회단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권력욕은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기는 정치를 해서 자신을 지지한, 자기 정당을 지지한 이 국민들에게 그 권력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포기하면 정치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들 모두를 보면 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하고 싶으면 사회단체 하면 됩니다.
정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전환길 모스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강선우, 이진숙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기는 정치 이 하나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권력투쟁, 순간순간 마음에 드는 선전선동, 마음에 드는 가짜뉴스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지는 선거입니다. 지는 정치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강선우가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재명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김민석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나 김민석보다는 이진숙, 강선우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6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